Da da da, down, down. 안녕하세요. 픽스터 국빈관입니다. 영상에 앞서 대한민국 1등 스포츠 분석 카페인 스포츠 정보통으로 오시면 영상에 없는 경기와 스포츠 분석가들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5월 7일, 8일 라리가 3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와 그라나다의 경기입니다. 마요르카로 시작합니다. 최근 4경기에서 2승을 거두며 드디어 강등권에서 탈출했다. 라리가 잔뼈가 굵은 아길의 감독 선임이 신이 한 수가 돼가고 있는 중. 직전 경기에서도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후반 막판까지 밀어붙이는 등섭패를 당했다. 이번 일정의 상대인 18위 그라나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최종전에 상관없이 잔류를 확정짓는다. 최종전 상대가 상위 레벨의 세비야인 만큼 이번 일정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필요가 있겠다. 직전리그 4경기에서 4골을 기록 중 최근 득점력 문제가 그나마 개선되어 보인다. 아길의 감독은 원래 다소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지만 현 마요르카의 스쿼드 상황이나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저자세의 전술운영을 펼치고 있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지는 않지만 한꺼번에 전방으로 올라가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등 효율적인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세트피스 득점이 전체 득점의 33%나 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일정에서도 세트피스 실점이 적은 편이 아닌 그라나다를 상대로 최소 한 골의 가능성은 있겠다. 다만 수비력은 여전히 좋지 않다. 최근 10경기 중 9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했으며 해당 기간에 18실점을 허용했다. 때문에 리그 최다 실점 3위 팀이다. 아길의 감독 부임 이후 포백과 파이브백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비 능력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전술에 상관없이 실점이 잦은 편. 특히 수비수들의 세컨볼 집중력과 맨마킹 집중력이 매우 떨어진다. 그라나다도 준수한 득점력을 갖췄기 때문에 무실점의 가능성은 매우 낮겠다. 마요르카의 결장자는 데 갈라레타이다. 다음은 그라나다입니다. 최악의 흐름이다. 1월 초부터 치른 리그 16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순위는 어느덧 18위까지 강등권에 속해 있는 상황. 이에 3월 초 모레노 감독을 경질한 후 지난 4월 중순 리그 4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카란카 감독을 선임하는 초강수를 뒀다. 감독 선임 이후 2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다. 이번 일정이 17위 마요르카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되겠다. 득점력은 준수한 편, 특히 최근 보여주고 있는 후반전 뒷심은 꽤나 인상적. 최근 6경기 중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점을 만들거나 역전에 성공한 경기가 3경기나 된다. 최근 10골 중 9골이 후반전에 나온 것이 그 증거. 마치스, 수아레스, 몰리나와 같은 12선 자원들이 꾸준하게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다. 최근 후반전 실점 비율이 더 높은 마요르카를 상대로 최소 한 골 이상이 가능하겠다. 다만 부진의 주 원인은 수비력이다. 리그 최다 실점 2위 팀이며 최근 10경기에서 21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선제골을 자주 허용하는데 최근 15경기 중 11경기에서 선제골을 허용했다. 후반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선제골만 허용하지 않았으면 얻는 승점이 더욱 많았을 것이다. 여기에 주력 수비수 토렌테와 네바가 부상으로 결장한다. 마요르카의 단기 득점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이번 일정도 실점의 확률이 높겠다. 그라나다의 결장자는 토렌테, 네바, 로자노이다. 마요르카의 최근 3경기 중 모든 경기에서 오버가 나온 점, 그라나다의 최근 6경기 중 4경기에서 오버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오버의 확률이 높겠다. 그라나다에 비해 마요르카의 최근 흐름이 더 나으며 마요르카의 홈이라는 점에서 마요르카의 손을 들어주겠다. 또한 양팀 감독은 최근 선임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마요르카의 아길의 감독은 라리가 잔뼈가 굵은 감독인 반면 카란카 감독은 주로 잉글랜드에서 감독직을 맡아왔기 때문에 라리가 사정에 능통한 아길의 감독이 승리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마요르카 승 2.5 기준 오버를 추천한다. 다음 경기는 빌바오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빌바오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직전 6경기에서 1패밖에 허용하지 않았으며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다. 순위도 8위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걸린 7위 비아레알과의 승점차는 단 1점 차. 4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근 흐름을 유지한다면 유럽 대항전 티켓을 따낼 가능성도 충분하겠다. 득점력은 준수한 편, 최근 6경기에 9골을 기록 중이며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도 3번이나 있다.
다소 저자세의 팀 컬러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타입이 아니지만 효율적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스피드가 뛰어난 이냐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 여기에 라리가 경험이 풍부한 가르시아, 무니아인도 공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발렌시아도 꽤나 저자세의 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는 아틀레틱 빌바오가 주도권을 쥔 채 경기를 운영했다. 때문에 속공 상황이 아닌 지공 상황이 주로 이루어졌고 두 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일정도 최대 한 골이겠다. 언급했듯이 저자세의 경기 운영으로 실점이 많은 팀은 아니다. 리그 최소 실점 5위 팀. 다만 최근 실점이 잦아졌다. 최근 12경기 중 11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고 있으며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도 3경기나 된다. 그래도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연속 실점에 고리를 끊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발렌시아의 최근 공격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일정도 최소 1실점 내외로 골문을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겠다. 빌바오의 결장자는 빌라리블의 산셋이다. 다음은 발렌시아입니다. 최근 팀 페이스가 매우 좋지 않다. 직전 6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중, 특히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도 베티스와의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우승컵을 내줬다. 리그 순위도 11호 애매한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시즌간 중위권에 머무르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좋지 않은 경기력의 주 원인은 공격력이다. 직전 8경기 중 3경기를 무득점으로 일관했으며 멀티득점을 기록한 경기는 한 경기도 없다. 수비 안정화를 위해 3백으로 바꾸면서 공격력이 더욱 줄었다. 게데스, 솔레르, 힐, 드루와 같은 12선 자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력 1선 고메스는 부상해서 이제 막 복귀해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를 상대로 무득점의 가능성이 높겠다. 2월 중순 바르셀로나전 1대4 대패 이후 3백으로 전술을 변경하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찾는 듯 했으나 최근 5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공격이 되지 않으니 일방적으로 수비만 하는 경기가 많다. 직전 홈 경기에서도 가야의 퇴장이 있었지만 꼴찌 레반테를 상대로 줄곧 수비만 했다. 여기에 가야는 징계로, 라토는 부상으로 이번 일정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알데레테가 나설 전망이다. 그래도 아틀레틱 빌바오가 빠른 속공을 지향해 저자세의 팀들을 상대하는 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 최소 1실점 내외로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겠다. 발렌시아의 결장자는 가야, 라토이다. 양 팀 모두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기 때문에 양 팀의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언더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언더의 확률이 높겠다. 최근 양 팀의 5번의 맞대결에서 4번의 무승부와 4번의 언더가 나온 것도 참고하면 좋다. 또한 언급하겠지만 아틀레틱 빌바오는 선 수비 후 역습을 기조로 하기 때문에 저자세의 팀들을 공략하는 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양 팀의 이번 시즌 2차례 맞대결에서도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 저자세의 발렌시아를 상대로 이번 일정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며 무승부의 배당이 3.7배 수준으로 유의미한 고배당으로 판단된다. 무승부를 노려볼 만하다. 다음은 베티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홈팀인 베티스로 시작합니다. 최근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아틀레티코가 2경기 연속으로 미끄러지며 아직 챔스 진출이 끈을 놓지는 않고 있으나 챔스 진출은 물론 우승까지 넘봤던 전반기의 득점력은 온데간데 없다. 그나마 수비진의 활약으로 버티고는 있으나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득점력 저하가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최근 5경기에서 3득점에 그치고 있다. 리그 3경기로 범위를 좁히면 아예 득점이 없다. 전반기에만 해도 베키르, 후안미의 호흡으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으나 후안미의 공간 침투라는 플랜이 상대 팀에게 모두 노출된 상황이라 뾰족한 타겟책을 찾지 못하는 중. 미끼 역할을 하며 전술적인 역할이 컸던 주제는 아예 품이 바닥인 상황이다. 바르셀로나의 핵심 수비 자원 이탈이 있음에도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비력이 버텨주고 있는 것은 호재. 빈약한 공격진 활약에도 5경기에서 1패밖에 당하지 않은 데는 수비진의 공로가 컸다. 백과 3선 기동력 문제로 역습 저지에 취약하다는 단점은 명확했으나 사발리, 미란다를 번갈아 기용하면서 수비 라인 변화를 가져가는 중. 홈에서 4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모두 무실점에 실패했다는 점이 변수이기는 하나 실점 최소화의 기대는 걸어볼 만하다. 베티스의 결장자는 몬토야, 카마라사이다. 다음은 바르셀로나입니다. 지난 마요르카전 승리에도 불구하고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확정지으며 무관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우승은 놓쳤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목표가 남아있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는 남아있다. 바르셀로나의 현재 공격진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물론 지난 경기 2골을 넣으면서 만족스러운 득점력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페란과 오바메양의 경기 영향력은 매우 감소한 지 우레다. 최근 프랭키 더용을 위시한 중원 선수들도 지친 기색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압박과 공격 가담이 되지 않고 있다. 기회를 받지 못했던 데파이가 득점을 오랜만에 기록한 것이 그나마 위안. 최근 베티스가 수비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쉽게 다득점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피케의 이탈이 우려스럽다. 28분 만에 교체로 빠지게 되었는데 피케가 빠졌던 최근 3경기에서 모두 패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악재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아라우호, 가르시아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경기 초반 나왔던 실수에서 볼 수 있듯 아직 수비진을 리딩하는 역할은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베티스가 득점력이 매우 떨어져 보인다는 점이 위안이다. 바르셀로나의 결장자는 피케, 브레이스웨이트, 와게, 니코, 민게사, 페드리, 로베르토, 데스트이다. 언더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한다. 베티스가 최근 득점력에서는 굉장한 난조를 보이고 있으며 바르셀로나 역시 공격진의 경기 영향력 감소로 인해 쉽게 다득점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최근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 저하로 인해 적절한 압박과 공격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베티스의 최근 수비 페이스가 매우 좋은 것도 이유로 들 수 있다. 바르셀로나의 배당이 나쁘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승리 접근도 나쁘지는 않으나 안정감을 생각한다면 언더가 가장 확률이 높을 것이다. 경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